이거 원래 LX라는 필름 자체가 그 할인에 되게 관대한 제품이 아니에요. 이게 잠깐 아차하면 손실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간혹 세일은 자체적으로 하셨잖아요. 거의 안 해요. 거의 네. 없습니다. 오토기어 공구 빼고는 이제는 거의 LX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인을 안 하기로. 그러면 진짜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귀해지는 거네. 네. 감사합니다. 요거를 영상 앞에 얘기를 할 거예요.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이 조금 길 것 같은데 네. 각오를 하시고 뒤에는 사실 안 보셔도 돼요. 네. 중요한 건 LX 저희가 공구를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조건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조건은 전면과 측후면에 기본적으로 30% 할인율이 들어가고요. 썬루프 빼고 전체 30%요? 네. 썬루프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티타늄은 무상으로. 티타늄 무상, 네. LX는 50%. LS는 50%. 네. 그리고 티타늄은 어떤 필름이죠? 메탈 필름과 세라믹 필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필름이고요. 네. 전파 수진 장애가 우려되시는 분들은 티타늄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나 LX 하시는 분들은 전체 LX로 하시는 게 가격적인 면에서는 사실 더 이득이에요. 티타늄은 파노라마든 일반 썬루프든 그냥 무상으로. 티타늄은 네. 그럼 파노라마를 그 차에 장착하신 분은 25만 원의 혜택을 더 받으시는 거네. 네. 안타깝지만 이제 고성능 차량, 썬루프가 없는 고성능 차량들은 약간 이제 할인 혜택을 좀 덜 받는. 그러네. 썬루프 없으신 분들은 네. 뭐야 그러면? 본인의 옵션 선택을 탓하셔야 되겠네. 네. 뭐 음료수 더 비싼 거 요구하시면 아마 꺼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15만 원에서 25만 원의 혜택이 더 들어가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할인율이 뭐 40% 이상도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구나. 사실 LX로 전체 시공하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LX는 썬루프가 30만 원, 6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네. 네. 그러면 30만 원, 60만 원이니까 30만 원, 파노라마 썬루프는 30만 네. 원을 더 할인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네. 그런데 이제 저는 티타늄을 추천드리고 싶어. 네.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썬루프는 기본적으로 열차단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썬루프까지 LX로 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는 하네요. 근데 네. 하게 되면 네. 확실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또 이게 직사광선의 직격타기이기 때문에 그러네. 네. 위에서 오니까. 썬루프로 받아들이는 열량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그것도 무시할 수 네. 없겠네요. 그래서 티타늄과 LX 확실히 차이가 날 거고요. 혹시 모를 전파 방해가 우려되시는 분들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LX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이거는 알아서 하실 거고. 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보증. 네. 이 평생 보증은 여러분들이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이 솔라가드 한국 법인이 도산하지 않는 이상. 네. 그게 저희가 그 품질 보증서가 전자 보증서로 100% 제공이 되고 있는데 네. 종이 보증서 혹시 받았으면 짝퉁이에요. 저희는 종이 보증서 쓰지 않습니다. 네. 이 품질 보증서가 이제 전자 보증 번호로 이제 핸드폰으로 시공 후에 날라오게 되거든요. 네. 거기에 오토기어는 별도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사실 작은 게 아니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또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니까 네. 양쪽에서 빨리 해주세요. 네. 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뭐든지 압박이 중요한 거예요. 축구에서도 압박이 중요한 거고 AS에서도 압박이 중요한 건데 압박을 하실 수 있는 루트가 이제 강력한 루트가 하나 더 생기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처음에 시공하실 때 시공점에서 네. 추가금 요구라든지 네. 이런 게 몇 개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썬팅이 돼 있는 차량, 재시공 네. 차량들은 네. 기존 썬팅을 제거하는데 제거 비용 10만 원이 들어가고요. 네. 테슬라 차량들은 네. 일반 승용 기준이 아니고 RV 기준으로 들어가서 네. 결론적으로 7만 원 정도의 할증 요금이 더 붙어요. 그래요? 네, 테슬라 차량들은 그렇고 모델 X는 네. LX 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혹시 원하시면 신청서는 제출하시되 네. 나중에 해피콜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상담 받아보시고 안 될 것 같으시면 다른 걸로 하셔야 돼요. 썬팅 제거비가 있어요? 기존 썬팅을 제거하는데도 네. 굉장한 이 노동력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렇구나. 네, 보통 15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네. 오토기어 공구는 10만 원으로 정리가 있습니다. 어떤 차종이 들어와도. 그리고 이 썬팅 필름이 지독하면 지독할수록 제거가 잘 안 돼요. 네. 본드 잔여물이 많이 남아서 아주 강력한 약품을 써서 마스크 이런 거 쓰고 그렇구나. 네,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디에나 다 받는 건가요?
네, 무조건 다 받습니다. 아,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공구를 그러면 언제까지 공구를 그러면 해주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그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그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거기에 계약금 10만 원 입금해 주시고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7월 16일까지 저희가 그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 원하시는 시공 대리점들한테 분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24일 금요일까지 해당 대리점에서 해피콜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구매하신 시공권은 2024년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언제 나오든 언제 출고가 되든 그런 걸 상관없이 여유롭게 좀 시공 일정 잡아서. 그럼 만약에 1년이 좀 더 걸린다.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럼 별도 합의를 통해서 그 개별적으로 개인 사정은 봐주실 거죠?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기본 기간은 1년으로 잡는데 1년이 더 들어가더라도 간혹 전화하셔서 합의를 하실 수 있다. 간혹 작년 공동구매 아직 종결이 안 된 건이 있거든요. 그 테슬라 사이버 트럭 나오면 뭐 카니발 전기차 나오면 이렇게 해서 계약금 내시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대박. 그런 분들은 뭐 끝까지 기다려야죠. 저희가 빨리 일론 머스크한테 메일 보내서 빨리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전면 측후면은 30%. 그 다음에 위에 티타늄 하이브리드. 요거는 세라믹 플러스 메탈 증착 하이브리드 필름인데 요거는 사이즈와 관계없이 무료. 그러니까 30% 플러스 티타늄 무료. 와 30% 전면 측후면 플러스 LX 썬루프는 50%.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최소 35%에서 40%, 한 1, 2%까지 할인을 받는 효과. 거기에다가 오토기어는 평생 AS.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양쪽에서 압박.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연락 주세요. 그리고 플러스 1년 시공권으로 1년 동안 자유롭게 시공점을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는데 차량 출고가 지연될 경우 별도 합의를 통해서 기간은 정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하여튼 뭐 저번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냥 10만 원은 어디로 가냐면은 솔라가드 본사로 법인 통장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중간에서 제가 뭐 가로채고 그런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다 솔라가드로 가서 여러분들 금융 기록에 남는 거니까 또 보증서에서 평생 보증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일단 10만 원만 지불하시고 이 할인 혜택을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으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용하시고 그러시면 이게 그렇게 큰 득은 안 되실 거예요. 거의 본사는 이득을 취할 게 거의 없고요. 왜냐면은 또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여기에서 문제 생기면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불량도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걸 많이 알려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LX 이 메탈 증착 필름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 품질을 경험해 봐야 되는 일종의 홍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작년에 오토기어에서 LX를 한번 다뤘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사실 상담 전화가 오면 대부분은 퀀텀 얼마예요? LX 얼마예요?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요? 요게 다였는데 그 시점 이후로 고객들의 그 질문에 희한한 단어들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스퍼터링,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IWFA, NFRC 이런 단어들이 이제 좋은 변화예요. 소비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시장이라는 건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고객들의 소비의식이 높아지게 되면 이 재화를 제공하는 판매자들은 어쩔 수 없이 품질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 자신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저희가 내는 목소리에 작은 목소리지만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결국에는 뭐 소비자들한테 더 같은 가격으로 더 양질의 제품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관심과 사랑을 좀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좋은 기획을 통해서 또 좋은 만남으로 계속 인연을 이어가 주시는 우리 김 이사님, 또 솔라가드 본사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 또 대리점에 계신 분들도 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많이 오토기어 구독자님들 가시면
입소문도 또 이렇게 또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영혼을 갈아야죠, 저는. 예, 예. 네. 그래서 좀 고생을 좀 같이 해주시면 네. 네, 서로 나중에 더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기회 그리고 여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잘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 들어가고요. 나중에 더 좋은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솔라가드 김 이사님 모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1년 만이네요. 네. 공구 잘 진행됐나요, 저희? 공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 그때 처음 하는 공구여서 네. 대리점도 약간 좀 혼선이 있었고 네. 몇 군데에서 네. 중간에서 역할을 진짜 잘해주셨어요. 저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원래 이런 공구를 진행을 안 해보셨잖아요. 처음이었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후기를 간혹 적어주시는데 네. 반응이 되게 좋기는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딱 1년 썼는데 네. 그때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1차 공구로 끝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저도 메탈 증착 필름을 처음 써보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밝은 걸로 해달라고 한 게 네. 이렇게 밝은데도 열차단이 된단 말이지 그걸 좀 알고 싶었어요. 네. 큰 소리를 따강 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밝은 걸로 해도 열차단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좋아, 그럼 제일 밝은 걸로. 그래서 간혹 이렇게 아이닉5 타고 영상 찍으면 네. 아니 왜 틴팅을 안 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이건 풀로 LX 다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1년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후보 옵틱하고 네. 그 다음에 루마하고 네. 이렇게 3개씩 써요. 네. 근데 2개는 사실 세라믹 필름이에요. 네. 요거만 메탈 접착 필름인데 이렇게 한여름에 떼약볕에 주차를 하잖아요. 네. 열기가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껴요. 그리고 밤에 네. 햇볕이 없을 때는 지금 아이닉5 공조가 더 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보통 저녁에는 1단 이상으로 놓지 않아요. 그 이상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보통 더우면은 2단, 3단 정도는 놔야 되거든요. 네. 소통을. 그런데 얘는 1단으로도 시원해요. 어떤 때는 2단으로 잠깐 올렸다가 금방 추운데 하고 내린단 말이죠. 네. 확실히 열 차단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를 제가 체감은 했어요. 네. 자외선은 사실 별 의미 없잖아요, 이거는. 자외선은 다 네. 거의 차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필요한 건 열 차단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다시 드렸죠. 네. 그 2차 공구를 좀 했더니 이사님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 예전 조건 그대로면 되겠나. 네. 그러시길래 네. 예, 뭐 한번 뵙죠 이렇게 해서 모셨습니다. 네. 뭐 그때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 메탈 증착 필름이 도대체 뭐냐 그걸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사실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그리고 비교군이 있으면 좋거든요. 네. 대표님처럼 이렇게 세라믹 필름이 다른 차에 돼 있고 이렇게 메탈 스포터 필름이 또 시공된 차가 다른 게 있으면 네. 이렇게 체감하기가 되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썬팅에 대해서 별 감각이나 이런 뭐 생각이 없다가 뭐 좋다고 해서 했는데 뭐 별 다른 거 모르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피드백 중에. 근데 확실히 알면 알수록 이제 그 기술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걸 또 머릿속에 정립한 상태에서 느끼시면 더 많이 체감을 하실 수가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메탈 스포터 필름은 기본적으로 세라믹이나 염색 필름은 태양 에너지를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체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태양 에너지를 구분할 수 없듯이 그런 세라믹이나 염색 필름들 역시 태양 에너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더 시원한 실내로 재방사하는 역할 그것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고스란히 실내로 들어온 열을 상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그걸 상쇄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일단 세라믹 필름은 태양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먹음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둘이? 네, 둘이 그냥 온몸으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싸우다가 임계점이 넘어가서 네. 혹은 뭐 힘에서 밀리면 네. 에라 모르겠다. 넌 변형. 통과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일단은 변형이 네. 되죠. 변형과 아하. 변색을 유발하면서 코피 이제- 터지는 거네. 그렇죠. 아하. 그래서 실내로 계속 네. 열을 방출해야만 자기가 버틸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잘 못 느끼지만 더 많은 에어컨을 틀어서 에너지를 써서 그 열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메탈 필름들이 개발이 된 거고요. 그럼 메탈 직접 필름은 어떻게 태양열과 대치를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파장을 구분을 합니다. 아. 이제 몸에 닿게 되면 네. 이게 장파장인지 단파장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인체에 유해하거나 뭐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운전자에게 불필요한 그런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얘네가 야 넌 나가 있어. 그래서 아, 이 파장 얘기 나오니까 이거 뭐 양자역학 비슷한. 맞습니다. 어차피 이게 네. 저희 그 반사시키기 좋은 이런 메탈 소재들이 원자 단위로 분해가 돼서 필름에 증착이 돼 있어요. 아, 원자 단열이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레이어 두께가 네. 엄청나게 얇겠네요. 그렇죠. 이게 네. LX 같은 경우는 이제 세림의 LX가 0.075mm 두께가. 0.07호. 네. 그게 이제 일반 필름에 비해서 이제 두세 배 정도 두껍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원단은 같은 건가요? 아니면 원단도 다른가요? 원단도 좀 달라요. 원단도 다르다? 폴리에스터 원단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등급이 광학용 등급으로 해서 가장 높은 등급. 광학용. 왜냐면은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네. 아. 이제 가시 광선을 잘 투과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 원단이 사용이 됐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레이어가 총 몇 개예요? 11겹의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LX 필름. 어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쓰는 보드보다 레이어가 많네. 와. 그러면 11번이면 레이어가. 네. 칠을 11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원단, 본드층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해서 네. 11레이어였고 아. 메탈 소재는 저희한테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제조사에서 공개해주진 않는데 제가 네. 연구한 바로는 네. 한 6개 정도의 메탈 소재가 증착이 돼 있는 그러니까 걸로. 6개의 메탈을 증착하니까 메탈만은 6레이어고 6레이어. 네, 맞습니다. 총 전체로 봐서는 11레이어다. 네. 원래 보드도 그래요. 보드도 뭐 전체 다 해가지고 레이어를 잡으니까. 네. 그럼 이제 6개의 각각 다른 금속 소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금도 있을 테고. 금, 은, 네, 은도 뭐 있을 니켈, 테고. 뭐 크로뮴, 뭐 알루미늄, 뭐 인코넬 합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증착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총 6번을 우리가 OLED 네. 소자를 붙일 때 챔버에서 네. 이렇게 붙이거든요. 네. 네, 증착이라는 게 이제 가열을 하면 이게 위로 올라가서 네. 예, 쫙 붙는 형태의 네. 쉽게 말하면 네. 딱 그렇게 뭐 냄비에다 끓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말하자면은 이제 OLED를 만드는 공법을 이제 메탈 소재로 해가지고 붙이는 거네요. 그것보다 네. 한 단계 더 진화된 형태의 증착 기술이 그럼 이게 들어가고. 말하자면은 네. 이제 퀀텀 디스플레이에 무기물 증착하는 거랑 비슷한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발광 소자만 아닐 뿐이죠. 그러면 이제 챔버라든지 증착하는 정비가 가격이 상당하겠는데요. 엄청나죠. 장비 시설 갖추기도 사실 엄청난 자본력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반도체가 정말 대단하고 또 산업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5나노에서 뭐 또 3나노로 네. 그리고 또 뭐 2나노로 음. 이제 GAA 공법의 끝장까지 넘어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공법이에요.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으로 그러면 볼 수 있는 영역. 6개의 메탈을 증착을 하는 이유가 아까 네. 말씀하신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의 파장을 네. 그 열을 일으키는 그 파장들을 일일이 다 그 특성에 맞게 네. 잡아내기 위해서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잡아내는 것도 있고 또 반사도 한다며요. 거의 반사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 필름에 이제 흡수되는 열은 거의 대부분 이제 가시광선 영역대의 열만 흡수가 됐다가 네. 절반은 밖으로 또 네. 절반은 실내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세라믹 필름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맞습니다. 싸우는데 네. 쉽게 말하면은 이
그 메탈 증적 필름은 네. 아주 고도로 훈련된 아웃복서네. 맞습니다. 그 상대를 보고 상대를 네. 보고 피하고 네. 발을 걸고 네. 뭐 힘을 역용하고 이런 거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데미지가 누적이 왜 안 되죠. 이런 거 있잖아요. 경기에서는 이겼는데 피투성이가 되고 젖잘싸. 젖잘싸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경기 끝났는데 네. 얼굴이 무슨 뭐 데이트하고 온 것 같아. 네. 누가 승자인지 모르는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방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싸울 거 아니니까. 네. 특히나 이제 오토기어에서 공부하면 평생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평생 AS 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세라믹 필름도 초기에는 열 차단도 하고 자외선도 차단하고 할 건 다 하겠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열화가 되면 이제 못할 수 있다. 네, 성능 점점? 저하 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국내 보통 이제 필름의 성능이 유지되는 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네. 품질 보증 기간 요걸로 판단하시면 상당히 잘못된 선택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썬팅 필름들은 유통사가 임의로 가격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임의로 보증 기간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사 의중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고요. 네. 유일하게 거의 저희 더 LX 솔라가드 프리미엄만 제조사가 규정한 그런 품질 보증 기간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생고뱅 솔라가드가 규정한 이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은 철저하게 제품의 설계와 제조 공법에 따라 완전히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풀 메탈 스퍼터 등급부터 위부터 이제 아까 생고방 얘기하셨는데 네. 요즘은 이제 생고방 많이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솔라가드에서 많이 광고를 네. 하셨나봐요. 맞습니다. 그전에는 네. 한글라스. 맞아요. 한글라스밖에 몰랐죠. 네. 그 유리를 만드는 기업이 전 세계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딱 한 군데 있다면서요? 네. 그게 어디예요? 생고뱅. 네. 네. 어디 회사입니까, 거기가? 프랑스 회사예요. 네. 역사가 굉장히 깊죠? 한 350년 역사라고 저희는 지금 표기는 하고 있는데 370년 정도 됐고요. 1665년 루이 14세 때 그때 이제 그 재무상인 장 콜베르라는 사람을 임명해서 그 국영 기업으로 이제 우리도 판유리 좀 만들어봐라고 해서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 판유리를 이제 만들 목적으로 생고뱅 그룹이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가 시초가 됐어요. 네. 한글라스는 뭐예요? 한글라스는 이제 지금은 이제 계약 관계가 끝났지만 네. 생고뱅이 한국의 이제 한글라스, 한국 네. 유리, 네. 한국 유리를 인수해서 이제 한국 세큐리트라는 이름으로 유리를 판매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 계약이 이제 종결이 돼서 한국 세큐리트랑은 이제 끝났어요. 한글라스는 이제 한글라스고 이제 한국 세큐리트라는 이름의 유리는 이제는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생고뱅 세큐리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리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모든 유리는 다 생고뱅에서 나온다? 네. 이제는 생고뱅 세큐리트 아니면 생고뱅 그냥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유리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 유리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 전면 유리는 또 템퍼링 공법이 또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템퍼링을 하게 되면 한번 여기가 탁 깨지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온 강화를 시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고온 강화를 시키고 전형적인 이제 강화율이고 전면을 뺀 측면은 그 다음에 폴리비닐 부티랄도 그전에는 가스를 사용했는데 요게 시간 지나면 또 변색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폴리비닐 부티랄 이 이중 접합 유리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아니 거의 10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네. 유리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 뭐 또 유리 그 필름 전문가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리도 막 경량화 시키고 있고 또 탄성 계수도 자꾸 높이고 있고 하는데 근데 왜 유리는 이 질문 많이 하세요. 유리에다가 그냥 메탈 증착을 하면 되잖아. 그 필름 왜 발라? 이 공정을 아예 그냥 여기다 삽입하면 되잖아. 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왜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수율도 안 좋고요. 사실 이 스퍼터링 단열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은과 같은 소재들을 실제로 유리에 증착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로이 유리라고 하는데
필름이 아닌 유리에다가 직접 스파터링 증착을 하는 건데 이게 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자칫해서 이제 유통 과정이나 네. 시공이 될 때까지 그 전 단계에서 이제 파손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한번 파손이 되면 엄청난 비용 손실을 야기할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네. 그렇지 두 가지가 같이 공법이 사용된 유리가 운송 중에 깨지거나 네. 품질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버리면 이중 비용이 나가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운전하시다가 만약에 그런 유리가 장착이 돼 있는데 사고가 났다. 가벼운 사고였는데도 유리 값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네, 경제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필름을 사실 유리에 부착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메탈 증착이 이 주소에는 잘 안 되는 모양이죠? 필름보다 사실 유리 표면에 증착하는 게 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수율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메탈 증착이 네. OLED가 지금 비싼 이유가 네. 챔버에서 균일하게 증착하는 그 수율 자체가 많이 떨어져서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퀀텀 디스플레이 무기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필름도 보면 이제 저희 풀메탈 스파터 필름들은 네.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제조 원가가 네. 일반 염색이나 세라믹 필름에 비해서 심한 경우는 40배 이상 더 비싸요. 그러면 네. 증착을 시켜놓고 이제 그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QC가 다 있습니다. 잘 6개의 레이어가 잘 증착이 됐는가? 네. 그럼 거기에서 로스율도 굉장히 높겠네요. 굉장히 높죠. 솔라가드의 메탈 증착 필름인 LX가 비싼 이유가 네. 공법 자체도 어렵지만 네. 수율이 좋지 않아서 비싼 것도 있겠네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 제조 공정에서 이제 리드 타임. 이제 제조 원가에 리드 타임도 사실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조를 시작해서 고객에게 인도되는 네. 그 시간까지가 길다. 맞습니다. 생산돼서 출고되기까지도 굉장히 길게 걸리고요. 이 메탈에 증착되는 그런 메탈 소재들, 요 굉장히 순도 높은 것들이 필요해서 이게 순도가 떨어지면 불순물이 증착이 돼요. 그럼 원자 단위로 증착을 한다고 하니까 네. 쉽지가 않겠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자도 좀 역량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항상 김 비서님이 본사로부터 사과메일을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많이 받습니다. 네, 너무 늦어져서 미안하다. 네. 좀 기다려라. 발주를 넣어놓으면 뭐 보통 한 3, 4개월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 그 샌디에고에 저희 공장이 있습니다. 샌디에고.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네. 어차피 비닐인데 네. 얘도 비닐이고 쟤도 비닐이고 네. 얘는 좀 더 두꺼운 비닐, 얘는 좀 얇은 비닐인데 비닐 발라주고 왜 그 가격을 받냐 이런단 말이에요. 네. 시공도 사실 이게 제품의 제조 원가가 비싼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시공하시는 분들도 LX를 핸들링 하시는 분들은 국내의 점유율이 한 1% 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그 썬팅샵이 약 8,000개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LX를 핸들링하고 있는 매장이 전국에 한 60개에서 8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 미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왜 이렇게 LX, 이런 좋은 필름들을 다루는 사람이 적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시공이 굉장히 어렵고 절대적으로 어떤 이 필름 시공하는 틴터 입장에서 우호적인 필름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네.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시다가 네. 왜 그 똥손 총량의 법칙이라 그래서 네. 아무리 노력해도 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안 되시는 분들. 안 되시는 분들이 비율적으로 계세요. 이탈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많죠. 왜냐면 네. 그분의 재능은 다른 데 있는데 네. 자기의 재능을 잘못 찾은 거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탈하시는 분도 계시겠네. 네. 이걸 이제 뭐 비용적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지만 숫자로 표현하면 좀 알아듣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인터뷰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네. 어떤 차가 들어와도 난 LX를 자신 있게 시공할 수 있어 정도의 경지에 다다르는 그런 LX 시공자가 되려면 필름값만 대충 평균적으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는 써야 그 정도는 날려야 네. 수업료로.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 또 실패 비용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LX를 주문을 받아서 네. 한 번 실패까지는 괜찮다 그러셨죠? 조금 남습니다. 두 번 실패하면 이제 끝나는 거네. 전면율이 2번 실패하면 안 하는 그날은 집에 그냥 네. 빈손으로 그냥 헛일 하신 거네. 네. 이게 심지어, 위험 부담이 네. 있구나. 심지어 이제 한
어려운 차종들은 특히 요새 보그, 레인지로버 보그 신형 나왔거든요. 아, 예.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시공 기술을 막 익히고 계시는데 한 5장, 6장 이렇게 날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5기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문제도 좀 있습니다. 보통 이제 40세가 넘어간 LX 기술자들은 점점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엘보가 나가서 스키징이 안 되는 이런 자잘한 뭐 먼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못 보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되게 자기 헌신적인 필름이에요. 이게 썬팅 필름이. 그리고 또 화병으로 약간 건강도 안 좋아지겠네. 맞습니다. 화가 보면은 막 많아져요. 그 흡연도 더 많이 흡연하시는 분은 더 많이 하시겠는데? 계속 나가는 거죠. 계속 이제 성형 한번 하고 나갔다 와서 또 성형하시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거 여쭤봤어요. 네. 처음엔 이렇게 빡센 필름이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건지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누구보다도 이제 LX 필름에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 그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이 사업을 선택한 걸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전혀 없고요. 저희 LX를 핸들링 하시는 시공자분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이제 이 필름들을 다루고 있는 거고. 일단은 제가 이 필름을 추천해드리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이거예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거 틴팅 안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정말 저는 가시성, 법규에 최대한 문제되지 않게 시공을 한 이유가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열차단이 되는가가 정말 궁금했어요. 네. 그런데 해보니까 되더란 얘기예요. 네. 그것도 확실하게 제가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LX 하시는 분은 틴팅 필름의 그 투과도 네.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틴팅 필름을 저희가 추천을 못 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밤에 너무 위험해요. 네. 식별이 안 되니까. 짙게 가야만 하니까. 네. 더군다나 낮에는 여기에다가 또 선글라스까지 끼신다고. 네. 그런데 제가 사용해본 필름 중에서 거의 법규에 가깝게 투명도를 유지를 해도 열차단이 훌륭하게 되는 필름이에요, 이게 지금 네. 간단하게 저희가 그 능력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TSER이라는 단어는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셨죠?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 TSER인데 네. 이것과 정 반대되는 개념에 있는 지표가 SHGC라 그래서 솔라 힛 게인 코이피션트라 그래서 이제 태양열 취득 계수예요. 그러니까 100배기 TSER 하면 SHGC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열이 어느 정도 투과가 실내로 되는지에 대한 지표인데 가시광선 투과율 나누기 SHGC를 한 값이 크면 클수록 분모인 농도가 더 밝고 분자인 태양열 취득되는 양이 더 작다. 즉 밝으면서 열차단이 잘 된다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유일하게 LX70, LX55, LX40 이 세 가지만 이 수치가 1.0이 넘어가는 필름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아무리 고성능이어도 밝으면서 열차단 잘 됩니다 하는 대부분의 필름들이 0.8 높아봐야 뭐 0.7 뭐 이 정도인데 유일하게 이 수치가 1.0이 넘어가는 필름은 LX70, 55, 40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LX 시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농도 추천 좀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는 기술적인 완성도는 이 세 가지 필름이 가장 높다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요. 사실 농도라는 건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이고 낮추고 함에 의해서 변화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시광선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열의 흡수량 그리고 프라이버시 그리고 시야 확보 이 세 가지 중에서 본인이 어떤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지 가치를 따져봐서 농도를 선택하시면 거의 문제가 없게 본인한테 딱 맞는 필름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프라이버시를 많이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나라 유독 그러더라고요. 차에서 도대체 뭘 하시길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밝은 필름을 해놓으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가끔 가다 보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그래요. 고민이시니까.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차에 틴팅 안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요. 근데 아니 다 보여요. 그래서 예. 잘 보여서 좋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저도 전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고려를 안 합니다. 저는. 아니 물론 이제 차에서 할 게 많긴 한데 가급적이면 차에서는 누구한테 봐도 부끄럼 없는 일을 하자. 그렇죠. 네. 야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특수하게 그 파장에 따라서 빛 번짐이 보이는 전등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 전등 외에는 딱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빛 번짐 그 전등도 이제 특수 파장에 반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 반응하는 파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전등은 아닌데 특별하게 저 전등에서 무한의 현상이 네. 특히 보이네. 이런 것들이 조금 네. 있어요. 이제 LX70 쪽으로 갈수록 네. 밝은 농도로 갈수록 그 현상이 좀 더 줄어들 거예요. 가시광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쪽에서 뭔가 빛의 뭐 산란이라든가 뭔가 보인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되시는 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가시광선이에요. 아, 제가 다 밝은 걸로 해서 그런가 보다. 네. 거의 그래서 한두 번? 특별하게 반응하는 전등을 한 두어 번 정도 본 적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그 빛이 번지는 듯한. 네. 그래서 요런 거 말하는구나. 그거 외에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네. 뭐 40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시광선 영역대가 어느 정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있고 더 밝아질수록 그런 현상들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LX는 밝은 걸 하는 게 답이겠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티타늄이라는 필름이 네. 딱 들어봐도 메탈 증작 필름 같은데 네. 무료로 한다는 거 보니까 LX보다는 저렴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 이름이 네. 티타늄이에요? 실제로 티타늄 메탈이 원자 단위로 증착이 된 티타늄 필름이고요. 티타늄이 들어가서 네.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필름이에요. 그 반은 이제 레이어가 두 개가 붙는데 반은 세라믹 기반이고 반은 네. 이제 실제 티타늄 메탈이 증착이 된 메탈 필름이 접합된 이런 하이브리드 필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세라믹 필름을 베이스로 하되 네. 거기에다가 레이어가 LX는 6레이어인데 네. 얘는 한 2레이어 정도? 네. 그러니까 레이어를 좀 덜었군요. 그렇습니다. 공정을 좀 단순화시켰네. 네. 티타늄이 붙어서 기본적으로 열 흡수 타입의 세라믹 기반 타입인데 이 세라믹 필름이기 때문에 전파장애 이런 게 없고요. 네. 대신에 세라믹 필름보다 내구성이 좀 더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가 연비 좋은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솔라가드의 제품은 메탈 증착 필름에서 등급이 나눠지는 거. 네. 그 메탈 증착의 레이어 수겠네요. 결과적으로. 이제 설계와 공법에 따라서 이제 철저하게 네. 윗등급부터 이제 풀 메탈 스퍼터, 네. 그리고 고성능 하이브리드, 고성능 세라믹, 일반 하이브리드, 일반 세라믹, 그리고 염색 이렇게 등급 체계가 완전히 고성능은 메탈 증착이 좀 더 돼 있는 거고 레이어가 맞습니다. 네. 3개에서 4개 뭐 이런 네. 식으로 아니고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뭐 한 2개 네.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대충. 그럼 이제 티타늄은 등급으로 따지면은 이제 고성능 하이브리드 등급이고 고성능 하이브리드. 네. 그러니까 요거는 무료로 썬루프. 네. 맞습니다. 파노라마도 썬루프 무료로 무료로. 네. 욕심내지 마시고 이것도 하이브리드 좋은 거니까. 좋은 필름이에요. 썬루프는 기본적으로 유리의 농도도 짙거든요. 네. 굳이 여기다가 LX 다 풀로 하지 마시고 여기는 네. 하시면 썬루프는 그냥 무료로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 할인율이 40%가 넘는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원래 LX라는 필름 자체가 그 할인에 되게 관대한 제품이 아니에요. 이게 잠깐 아차하면 손실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간혹 세일은 자체적으로 하셨잖아요. 거의 안 해요. 거의 네. 없습니다. 오토기어 공급 빼고는 이제는 거의 LX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인을 안 하기로. 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귀해지는 거네. 네. 감사합니다. 솔라가드를 시공하는 기술자 중에서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최고일걸? 이게 5, 6년 전만 해도 그 해외에서 이제 LX 성형하는 거 알려줄게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셨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셔서 보고 깜짝깜짝 놀라세요. 정말로. 이 정도까지 해준다고?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특히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엄청나요. 네. 네. 그러면서 야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하는 거 잘 봐. 그러면은 다들 멘붕. 대한민국이 이게 악바리 근성이 있어갖고 맞아요. 네, 오기가 있어서 이거 내가 완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한번 꽂히면 밤새도록 그냥 필름 씹어 먹으면서 네. 그 기술진들 네. 왜 공부할 때도 그러지만 네. 안 됐을 때 막 머리 쥐어뜯고 맞습니다. 막 네. 소리 지르고 네. 막 울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네. 네. 그러다가 자기가 방법을 찾으면 또 미친놈처럼 웃고 그러니까 희한한 민족이라니까. 이게 참 네.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런 성격들이.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미친 성향이 환자죠, 환자. 네, 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을
자원도 안 나고 네. 인구도 얼마 없는데 세계 최고의 기술국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 네. 같아요.